안녕하세요. 핵심을 콕콕 찌르는 삼지창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33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단원의 이제 마지막 소단원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소단원 3에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소개하기 하면 우리 친구들 아마 자기소개하기 떠오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대상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있고요. 또 뭐 좋아하는 친구를 소개할 경우도 있고요.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개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상 깊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인상 깊게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 깊게 소개하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 알지 시간입니다. 자, 핵심 개념 정리하기 전에 오늘의 핵폭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폭탄은요, 소개하는 말하기의 과정,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때 과정을 알아야 하고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지? 요거 핵심 개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폭탄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핵심 더하기로 소개하기가 무엇인지 요 개념하고 목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더하기는 교재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옆에다가 필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야. 왜? 우리 친구들이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려고. 자, 소개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 이게 소개잖아요. 그죠? 특성을 설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을 소개하기라고 해요. 자, 그럼 소개하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듣는 이가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야. 어렵게 전달하면 안 되겠지. 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본격적인 핵심 개념 1번입니다. 소개하는 말하기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는 소개 대상을 정해야겠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할 건지 소개 대상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과정 2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합니다. 딱 보니까 얘들아 뭐하고 비슷해? 글쓰기 과정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을 해요. 자, 과정 3으로 갈게요. 자, 소개하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바로 이거라 그랬지.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정해야 돼요. 자, 소개하기를 딱 했어. 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친구들이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인상 깊은 표현 방법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인상적인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효과까지 정리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 말로만 막 설명하는 것보다 그 친구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리고 듣는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상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효과는요, 듣는 사람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 사람도 말하기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듣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각 자료가 딱 생각이 난단 말이야. 내용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시각 자료 활용의 방법이에요. 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비유는 잘 알고 있을 거야.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해. 근데 막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 비슷한 사람, 연예인을 대주는 거지. 선생님 남자친구는 뭐 원빈 같아. 진짜로는 아니야. 네, 원빈 같아. 라고 이렇게 비유법을 사용했어.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는 거지. 그러면 소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 아,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흥미도 끌 수 있죠. 비유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볼게요. 문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답법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답을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문답법이에요. 자, 이렇게 문답법을 사용하면 듣는 이의 관심을 끌 수 있어. 딱 질문을 던지면 듣는 이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 그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야. 듣는 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거야. 네, 문답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네 번째 방법은 일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더해준다. 자, 일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왜 토크쇼를 보면요.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뒷이야기 같은 거 해주잖아. 그지? 그 얘기들 보면 어때? 재밌죠? 일단 흥미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뒷받침해줘서 정보의 신뢰성을 더해줄 수가 있어. 그런 일화를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글에서도 박두성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합니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더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의 방법.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글에서 이 직접 인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직접 인용은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사용이 됩니다. 인용이라는 건 남이 한 말, 글, 남이 쓴 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 소개하는 내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말을 한 사람의 가치관, 태도 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박두성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에요. 그걸 직접 인용했거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핵심 개념, 소개하는 말하기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관심을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를 한 다음에 관심을 끈 다음에 이제 소개 대상을 밝힙니다. 소개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소개하려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개 대상을 구체화하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정리 및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의 기억에 남도록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던가 듣는 이가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이 단계도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세요. 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핵심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우리 다음 단계로 전진해보도록 할게요. 지문 적용 알지 시간입니다. 우리 핵심 개념으로 정리한 내용을 적용해서 지금부터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는 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개하기의 담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지령 3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일 먼저는 내용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자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 바로 박두성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 박두성 선생님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상적인 소개 방법이 무엇인지 근데 이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죠? 인상적인 소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령 3개야. 지령 완수 꼭 해야 돼. 네. 자, 그럼 처음 부분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표지판 아래쪽에 표시된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표지판 아래쪽에 표시된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면서 시각 자료를 보여줍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했어요. 바로 계단이라는 점자입니다. 시각 자료를 딱 활용해서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듣는 이의 관심을 끌 수 있겠지, 그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점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한글 점자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핑 던졌어.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은 딱 들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소개 대상을 이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하기 방법, 요거 인상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표현 방법이 두 개나 나왔어. 첫 번째는 자,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박두성 선생님은 그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인상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잘 체크했니? 네. 자, 박두성 선생님 바로 소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박두성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계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생님의 삶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오늘 박두성 선생님과 뜻깊은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요, 박두성 선생님을 소개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하는 까닭. 선생님의 삶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소개하는 까닭과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해보면 소개 대상, 소개의 목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1로 갈게요. 점자책 쌓지 말고 꽂아두어라. 자, 지금 여기 큰 따옴표가 사용됐다, 얘들아. 자, 큰 따옴표 나와서 뭐야? 직접 인용이죠.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가져왔어. 여기에는 이제 직접 인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거 번호를 붙여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질문을 던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답을 얘기해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점자는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장애인용 문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점자를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볼 수 있어. 특히 은행에 가면 볼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두꺼운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짜모아 만든 것이죠. 자꾸 둥근 점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점자책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점자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점자책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입니다. 아,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점자는요, 이렇게 도드라져 있으니까 거기에 책을 쌓아놓으면 그게 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책을 쌓지 말라는 거야. 점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점자책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이야, 그지? 직접 인용한 말의 의미입니다. 1963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난 박두성 선생님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점자에 대한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해서 이렇게 우리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 방법 정리해야 돼, 그치? 요 앞에 나오는데 바로 직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을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 들어갈게요.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고 있어. 이것도 역시 인상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삼지창콕. 네. 일제강점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선생님은 1888년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교사를 하던 선생님은 1913년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재생원의 맹아부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지. 그리고 답을 하고 있어, 그지? 선생님이 맹아부 교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그 박두성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화를 제시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 일화를 소개했을 때 효과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흥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잖아, 그치? 한 학생이 교무실에서 실수로 일본인 교사의 임급병을 엎질렀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일본인 교사의 임급병을 엎질렀어요. 그러자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을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맹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정신과 마음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학생들 눈을 밝히려 하기 전에 당신 마음의 눈부터 밝혀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거 그대로 가져왔어. 따옴표 또 나왔어. 선생님 자꾸 이거 하죠, 그죠? 큰 따옴표 나왔어요. 직접 인용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그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 일본인 교사의 언행을 따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생님의 교육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교육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문제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이 말하기에서 박두성 선생님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앞부분을 보면은요, 소개를 하려는 목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듣는 이들이 자신처럼 그분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정답 5번이고요. 자, 2번 갈게요. 가, 다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일화 속에 나왔지, 얘들아. 그리고 문답법 사용했지. 시각자료 활용했죠. 그리고 인물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했지. 자, 그런데 4번 봐봐. 설문조사 나왔니? 네, 설문조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3번, 기억이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본문에 찾아 이어절로 쓰시오. 자, 기억.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네, 누구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바로 박두성 선생님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자, 다음 4번.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 볼게요. 점자책 쌓지 말고 꽂아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점자는요, 이렇게 도드라진 점들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책을 쌓아두면 그게 눌린단 말이야. 그지? 자, 점자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재생원 맹화부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좀 궁금하죠? 그죠? 네, 이제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점자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재생원에는 6점형 일본 점자판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점자밖에 없었대, 한마디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본말로 된 점자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 우리나라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만든 4점형 한글 점자가 있었어요. 한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글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점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를 시작한 선생님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공부를 했을까?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인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8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을 했어요.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26년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완성됩니다. 자, 이 한자어를 볼게요. 가르칠 훈자죠. 눈멀맹이야. 그리고 바를정 소리음입니다. 얘들아, 훈민정음은 요 가운데 요 두 번째 글자가요. 백성민이잖아요. 그런데 훈맹정음은요. 이 맹자가 눈멀 맹자예요. 즉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맹정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글 점자 창제 과정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중간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세상도 다치고 맙니다. 역시 큰 따옴표가 나왔습니다. 직접 인용 세 번째예요. 선생님이 총독부에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자, 총독부. 우리 이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 수탈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총독부에 쓴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훈맹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를 만든 까닭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훈맹정음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당시는 일제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어. 그래서 한글을 쓰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지? 큰 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총독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시각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이죠. 선생님의 간곡한 편지 덕분이었는지 일제는 훈맹정음을 승인하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일제가요, 이 훈맹정음을 승인했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네. 자, 여기까지 훈맹정음 승인을 위한 선생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11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 네, 지금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바로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한글 점자에 대해 일제 승인을 받은 선생님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인 1929년 11월 4일 제1회 각야날, 이게 한글날의 이제 처음 이름이에요. 날에 맞추어 훈맹정음을 반포합니다. 요즘은 워낙 기념할 날이 많다 보니 이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11월 4일은 진짜 무척이나 소중한 날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중한 빛이 세상에 나온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 소중한 빛이 뭐예요? 바로 훈맹정음입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정말 이 훈맹정음이 소중한 빛이야.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거지. 광복구 선생님의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받고 1997년 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의 뼈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여기까지 5번부터 이제 8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볼게요. 박두성 선생님이 총독부에 편지를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일제 통치를 받던 시기야. 그래서 일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6번. 라를 바탕으로 정리한 훈맹정음의 창제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연구했죠. 왜? 과학적인 이 훈맹정음을 만들기 위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했어. 그리고 나서 훈맹정음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7번. 훈맹정음의 뜻이 무엇인지 라에서 찾아 5어절로 쓰시오. 얘들아, 5어절로 써야 돼.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되셨죠? 그대로 찾아 쓰시면 돼요. 한자어 생각하면 돼. 자, 다음 8번. 디귿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원 맹화부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문답법이죠. 자, 문답법의 효과. 일단 질문을 던지니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지. 그리고 관심을 끌 수가 있어.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죠. 자, 4번.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건 직접 인용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듣는 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 네, 정답 4번. 자, 중간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자, 직접 인용이 또 나왔죠. 직접 인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쫙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자,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을 장애우 이래서 좀 편견이 조금은 사라졌잖아. 그지?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숨어 살던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으로 나와 밝게 살아갈 것을 꾸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살던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 더 심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차별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직접 인용 4의 의미 이것도 체크해 두고 갈게요. 네, 선생님은 그런 차별을 없애고자 했다. 네, 그 인용의 의미예요.
자, 중간 4. 너희들의 눈은 비록 어두우나 마음까지 우울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밝고 명랑한 마음을 가지려면 늘 쉬지 않고 배워야 한다. 쉬지 않고 배워야 한다. 이게 뭐야? 바로 교육입니다. 그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으러 다녔어. 교육활동을 한 거야. 아이들을 모았고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전국의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점자 통신 교육을 하며 점자를 보급했어요. 교육활동 두 번째. 선생님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설명서와 점자판, 조선어 독본을 보내고 점자 교육에 필요한 책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계속해서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있죠. 시력을 잃어버릴 뻔할 정도로 점자 연구에 열중한 선생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0여 권의 책을 점자로 고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보면 자, 정말 선생님의 이런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네,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 선생님은 76년이라는 세월의 대부분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느라고 한평생 지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칭찬받을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해.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잘 볼게요.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일단 직접 인용이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겸손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의 겸손한 모습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남긴 말은 부끄러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훈맹정음의 창제자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핵폭탄이 터졌는데 선생님 오늘 중요한 게 인상적인 소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인상적인 소개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제 인용이 쓰였습니다. 직접 인용이 쓰였어요. 소개의 내용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요. 또 이렇게 인용한 말에는 소개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소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들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에 앞부분 보면은 이 점자가 표시된 자료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집중시킬 수 있었고요. 또 일화를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흥미를 불러일으켰어. 그리고 문답법이 진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줘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요한 부분 핵폭탄으로 정리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네. 자, 지문 대표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박두성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점자 교육에 필요한 책을 직접 만들었지. 2번, 시각장애인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점자 통신 교육을 했고요. 3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반대를 위해 강연을 했니? 강연을 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4번, 전국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모으러 다녔고 5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설명서, 점자판, 조선어 독본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교육활동 정리했었지? 자, 다음 10번, 사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사에서 자를 보면요. 직접 인용의 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직접 인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딱 나오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큰 따옴표 나오면 뭐라고? 직접 인용. 되셨죠? 큰 따옴표. 네, 강조했어. 네. 자, 다음 11번.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나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느냐고 한평생을 지나온 것뿐이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칭찬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자, 3번은 아니지 얘들아. 박두성 선생님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 아니야, 겸손하게 얘기한 거잖아. 그지? 정답 3번이고요. 12번. 기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볼까요?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접 인용의 방법인데 직접 인용이니까 그 사람 말한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 그지? 해서 정답은요, 3번이에요. 박두성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실감나게 표현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제 처음 부분에서는 소개하는 대상, 소개하려는 의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죠. 선생님의 업적, 그리고 사상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핵폭탄 보물상자. 자, 소개하기 담화였고요. 설명적이고 사실적이었지. 그리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의 삶이 제재고, 자, 주제는 이제 박두성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제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이게 중요했죠. 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핵폭탄으로 정리해 봤어, 그지? 그리고 소개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문 적용 RG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지령 완수 해봐야겠죠? 지령 완수 RG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지령 완수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의 내용 구성과 효과입니다. 자, 내용 구성. 인물의 땡땡땡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다. 인물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을 각 문단의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각 문단의 맨 앞을 보면 인용이 쓰여지, 그지? 인용문을 각 문단의 맨 앞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소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말하기에 집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박두정 선생님의 가치관.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헌신하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 그치?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의 가치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장애인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자긍심과 성실함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가치관 정리해 봤고요. 자, 세 번째, 선생님 중요하다 강조한 인상적인 소개 방법. 요거 문제로 꼭 출제가 됩니다. 네, 반드시 출제돼. 자, 여기 가에서 라를 보면요. 직접 인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개의 내용을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고요. 또 소개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소개의 내용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지, 그지? 이렇게 효과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점자가 표시된 자료를 직접 보여줬지. 내용을 쉽게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딱 보여주면 집중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맹하부 교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뒷받침해주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그리고 자,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됐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합니다. 문답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줘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표현 방법, 요건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지령 완수해봤습니다. 오늘의 미션 도착했네요. 이 소개하기에 나타난 인상적인 소개 방법.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지령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 복습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자, 다음 시간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문 한 번 더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니까 미리 풀어오기. 네. 선생님과는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